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대해줄 배혜미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저축은행이 파킹 통장 금리를 최대 연 5%까지 올리면서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에 유치한 수신의 만기가 다가오는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이제 저축은행은 하반기 금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제 4%에서 5%대 고금리 파킹 통장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정 최종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재테크 투자 대기자금을 넣어두고 이자를 챙기기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정기예금 상품에 불만을 가진 이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은 6월 초 FI 커넥트 통장을 출시하며 잔액 1,000만 원까지 최고 연 4%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OK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의 OK읍 100만 통장 2는 100만 원까지 기본금리 4.5%에 오픈뱅킹 등록 시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적용하며 최대 5% 금리 적용, 구간에 차등 적용하며 금리를 적용합니다. 거액 예금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도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는 파킹 통장인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 금리를 종전 연 2.8%에서 6월 말 3.5%로 대폭 올렸으며 1억 원까지 무조건 연 3.5% 이자가 적용되어 매일 쌓인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자동 지급됩니다. 네, 이 파킹 통장에 이어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평균 금리가 4%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3%대로 떨어진 평균 수신금리가 지난달 초 4%에 재진입한 후 소폭 낮아졌지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키움예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및 자유적립 예금 금리를 4.1%에서 4.2%로, 회전 예스 정기예금 금리는 4.2%에서 4.3%로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HB저축은행도 이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 금리를 4.2%에서 4.5%로 0.3포인트 인상했고, 스마트 정기예금 금리는 4.3%에서 4.5%로 인상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에서 중도 해지 예금을 재해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더해 개별 금고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이 연달아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6%대 고금리로 만기 6개월 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대거 유치했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자 울며 겨자먹기식 보육책을 동원한 겁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이 같은 리스크가 이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올해 상반기 수신 잔액이 감소한 저축은행 업권에서 이탈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신금리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올해 1월 120조 7,854억 원에서 4월 114조 6,15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저축은행 상품 이제 금리만 보면 이제 매력적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입 시 또 안정성을 위해서 따져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유동성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에 해당하는 현금 동원력을 가능하는 지표로 재무구조 안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이거를 100%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공부하는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취약한 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의해 자산 1조 이상의 저축은행은 8%, 1조 미만의 저축은행은 7%를 최소 유지토록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가입 전 안전성을 위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